퍼온 글입니다.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노동자가 착취를 당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개돼지들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빨갱이라고 지어대는 미친놈들이 많아서 글쓴이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만 너무 빠르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멸망이 아니라 한국인이 사라지고 외노자가 차지하는 형태로 멸망해 가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멸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학을 보자. 유학생이라는 명분으로 대학 당국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치달으면서 대학에 학생이 없고, 대학은 유지해야 하니 외국인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학생으로 만들고 있다. 성균관 대학 같은 곳이 온통 중국인 유학생으로 점령당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어떨까?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필연이다. 둘째, 건설업 분야다. 이곳은 이미 중국인으로 90%가량 채워졌다고 한다. 고도에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들은 고령화되고 점점 사라지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점령당하고 있고 뒤를 잇는 것이 베트남인이라고 한다. 평택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현장에 한 한국인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전했는데 90% 중국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기가 북경 같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끝났다고 절망하였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방송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가서 수년째 못 본 아빠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자녀의 아빠 찾아 산만리시계에 끓는 주제로 한 방송이 심금을 자극하지만 사실은 외노자가 점령해 가는 현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농업은 또 어떤가? 며칠 전에 열차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 자기 차표를 보여주며 서툰 한국말로 논산 그러더라. 이 열차가 논산 가는 건 맞느냐는 것이었다. 이 열차는 용산을 출발 익산으로 가는 장항선인데 논산을 갈 리가 없었다. 다음 차를 타야 하는데 잘못 알고 장항선 열차를 탄 것이다. 나중에 익산에 가서 다시 논산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 여자는 베트남인으로 논산에 왜 가냐고 하니까 딸기 따러 간다고 하였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얼굴은 말끔한데 손을 보니 검고 너무 거칠었다. 3년 동안 농촌을 옮겨 다니면서 일용 노동을 한 것이었다. 농촌도 외노자들이 점령해 가고 있다. 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다. 한 동영상을 보니 전라도 같은데 배 위에서 주인 같은 사람이 외노자에게 왜 이렇게 해차를 부리냐며 욕을 엄청 해댔다. 너가 요령을 피우는 바람에 다른 외노자도 일을 못한다고 야단이었다. 봉사업은 어떤가? 얼마 전에 종로 상가 한 족발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베트남인들이었다. 만선호프 맥주집에도 거의 대부분 베트남 젊은이들이 종업원이었다. 이외에 다른 모든 분야도 외노자들이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YTN 보도를 보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도는 65세 이상이 무려 26%가 넘고 있었다. 전국이 거의 20%대에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 젊은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혼인 연령을 훨씬 넘긴 사람들이 중장년층에도 수두룩하다. 나부터도 50대 후반인데 미혼이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남북분단이라고 본다. 증거가 널려 있지만 총론 차원에서 그친다. 수십 년 동안 분단 문제로 골몰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뿌리가 분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 땅의 지형을 보면 도저히 나눠져서는 안 되는 형세다. 그런데 생어거지로 반토막 내놨다. 사람을 반토막 내놓은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나라 지배 세력은 이미 수없이 언급했지만 구한말 매국노들이 친일부의 세력으로 대려있고 외구 총독부에서 미제 총독부로 교체되면서 이자들이 다시 부미 세력으로 말을 갈아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세력의 특징은 공동체고 나라고 이런 것은 관심 없고 오직 나, 내 가족, 내가 속한 집단 이익이 최우선이다. 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특히 이들이 자본이 되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제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뒤틀려버렸다. 내 이익을 위해선 공동체가 망해도 된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민족과 공동체, 자주, 주체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북조선과는 상극이다. 부의 매국노인 이들을 척결하자 것이 북조선인데 어떻게 북조선을 인정하겠는가? 통일은 절대 안 된다. 영원히 분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외노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나라 지배 세력이 조금만이라도 북조선과 교류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만국을 앞당기는 외노자 문제는 이거에 해결된다. 북조선 주민을 쓰면 된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러시아나 중국으로 노동자 수출할 필요 없이 남한에 보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북과 상극인 부의 숙미 매국노들이 지배하다 보니 이는 이상이고 꿈일 뿐이다. 이런 만국 상황을 정치권 여야가 똘똘 뭉쳐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전 투구에 날새고 있다. 밖에서 승냥이가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안에서는 서로 치고받으며 탐욕에 사로잡혀 물어뜯기 바쁘다. 구한말 상황과 똑같다.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남한이 망하는지 볼 것 같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경기도 파주, 연천 등 여러 고을에 암행어 사러 가서 팩성의 참상을 보고 지은 시가 있다. 척성촌이다. 당시 상황은 태평성대를 구가하여 이상 정치를 펼친 중국의 요순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였다.
이는 19세기 말 동학을 일으킨 수훈 최재우도 느낀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한도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에 내던지는 것이니 누가 낳겠는가. 결혼은 못해 호라비로 늙어가는 내가 이것으로 위안 삼아 정신 승리하려는 날이 올 줄 몰랐다.